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 하나하나 짚어드리고요.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갑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이 3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함께 열리는데요. 실시간 라이브 채널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TV 채널과 동일하게 모바일을 통해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이용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1.36% 상승폭 그대로 유지하면서 잘 달리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장중 고점 2129, 지금 현재 포인트가 고점 부근입니다. 계속해서 고점 높여가고 있는 코스피 시장이고요. 수급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 기관이 매수 물량을 확 늘렸네요. 4천억 원대까지 지금 올렸습니다. 주로 금융투자의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 연기금 쪽에서도 1,371억 원 강하게 매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신도 175억 원 사는 가운데 외국인이 360억 원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사주고 있는데 선물 쪽에 매수 물량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수가 같이 잘 가고요. 개인은 일단 급등장에서 기다렸다는 듯 차익 실현 혹은 그동안 정리하고자 하는 물량들을 좀 털어내는 모습들 강하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666포인트대입니다. 계속해서 660포인트 중반대에서 670 가기 위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오늘 장중에 670까지도 터치를 한번 하는데 그대로 또 맞고 내려오는 모습이 포착이 됩니다.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올라와 있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볼까요?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인데 금융투자 쪽에서는 코스닥에서도 330억 원 정도 그래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 그리고 개인들이 1,057억 원 정도의 강한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환율입니다. 환율 보시면 1,160원 30전 오늘 또 강하게 밀려 내려가면서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2시 40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들 바로 살펴봅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발 훈풍이 불어오면서 오늘 코스피는 넉 달 만에 2120선을 넘어섰습니다. 코스닥도 3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월요일장인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5입니다. 롯데케미칼, 아시아나항공, 필룩스, IOK, 마지막으로 금호전기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아시아나항공 얘기로 시작해봅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의 성공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아시아나항공 현재 전날 대비 4.73% 올라서 5,76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종일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등락폭이 좀 가팔랐는데요. 현재는 5,810원 최고가 형성돼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본 입찰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시 없을 국적항공사 매물이기 때문에 적격 예비인수 후보들이 마지막까지 완주 의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애경그룹과 HDC 현대산업개발의 2파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금호그룹의 운명이 달린 이번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만나보시죠. 배우 고현정과 조인성 등이 소속된 엔터테인먼트 기업 IOK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가는 2,610원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과 동시에 상한가로 직행했고요. 잠시 풀리기도 했지만 다시 상한가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IOK가 코스닥 상장사 비덴트를 통해서 빗썸 인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주주인 원영식 W홀딩컴퍼니 회장이 복귀한 후 첫 투자 작품으로 빗썸을 선택한 건데요. IOK는 비덴트를 통해서 빗썸을 인수하고 비덴트의 실질적인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약 1,000억 원의 현금성 자산을 통해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한편 오늘 비덴트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롯데케미칼은 올해 3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내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5% 넘게 빠졌습니다. 21만 9,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 크게 하락하면서 종일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약 3,1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넘게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업계의 공급 과잉 흐름이 이어지고 있어서 추가로 수익성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4분기 실적 역시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낮은 상황입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필룩스의 자회사가 임상 진행 중인 면역 항암제가 췌장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필룩스는 현재 25% 넘게 급등했습니다. 8,82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 수직 상승했고요.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필룩스의 미국 신약 수석 연구원이 현지 인터뷰를 통해서 임상을 진행 중인 면역 항암제가 췌장암에도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에 임상을 진행하는 면역 항암제는 미국 FDA에 임상 2상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임상 2상이 완료되면 바로 판매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만나보시겠습니다. 금호전기가 두피 모바일 케어 제품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2,935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서 가파르게 올라서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금호전기가 LED 두피 모바일 케어 기기 레이큐어 캡으로 중국 시장 판매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레이큐어 캡은 LED 모듈과 충전식 배터리를 결합해서 모자 안에 간편하게 삽입하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금호전기는 중국 심천에 판매 거점을 두고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5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마감 전략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 오늘도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상황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순매수세가 나와주면서 넉 달 만에 2,120선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미국의 고용지표 그리고 이 미국과 중국 무역 협상의 긍정적 흐름이 이런 수급을 이끌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 그러니까 좋은 현상이 나올 것이라는 게 지난주에 전문가들도 의견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중간중간 어떤 이벤트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이벤트가 지난주로서 많이 좀 소멸됐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번 주에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신흥국, 우리나라 포함한 국내 증시의 실적에 대한 전망도 좋게 나오기 때문에 좀 주식 비중에 대한 부분을 늘리는 과정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오늘 좀 특징적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선 오리온에 대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018억으로 작년 대비 29% 증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하반기 때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또 60% 상회하는 해외 매출 비중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오히려 반대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요 가격 제품에 대한 조정이 나와주면서 우선 EPS 추정치도 낮게 나오는 상태에서 약세를 보여주는 게 특징적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45분 지나고 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최근에 엔터주나 미디어주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중에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아스다 연대기 자실 거라 생각이 되고 있는데 시청률이 좀 아쉬웠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 몇 달 전까지 부진했는데 하지만 이제 이런 어떤 제작에 대한 주가 영향보다도 최근 같은 게 넷플릭스에 대한 오리지널 확대 그리고 미국 드라마에 대한 제작의 참여에 대한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애플이나 디즈니 플러스처럼 어떻게 보면은
스튜디오 또 스트리밍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수주 기대감까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이 제작 컨텐츠 업체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글로벌 컨텐츠에 대한 투자 경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TV가 출시되면서 글로벌 어떤 스트리밍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제작 업체인 걸 본다고 한다면 넷플릭스 쪽에서의 드라마 제작이나 여러 가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해외 쪽에서의 시점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가격에서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 매수가는 79,000원, 목표가는 9만 원, 손절가는 7만 원 말씀드립니다. 예,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 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이야기 상담들 함께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청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시간이 나면 이제 오늘 왜 올라가는지는 잠시 뒤에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종목부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대표부터 바로 갈까요? 네. 예. 수산중공업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산중공업은 유압 브레이커 그리고 유압 드릴, 크레인 등의 건설 장비 제조업체입니다. 주요 제품은 어태치먼트 사업 부분의 유압 브레이커와 특수장비 사업 부분의 트럭 크레인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수출 비중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기업이 최근에 정세균 국회의원 차기 종립 가능성이 확산이 되면서 이 정세균 관련주로 지금 엮이면서 주가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석현 대표와 앞에 정씨, 종칠설이 지금 불거지고 있으면서 좀 거래량이 좀 붙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도 한번 이 이슈를 근거로 삼아서 짧게 기술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오늘 종가 대략 한 1,590원 정도에서 우리가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가능성 존재하고요. 자, 이 상태로 만약에 밀릴 경우 손절 라인 1,550원, 1,54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이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짧게 한번 수익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짧게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는 대략 1,800원 정도 자리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산중공업 지금 현재 정세균 국회의원 차기 총리 가능 확산설로 인해서 시세가 붙고 있으니 우리가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현대위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45,000원에서 44,000원까지 기술적으로 한번 노려보았고, 일단 플라잉카 관련 이슈로 한번 노려보았죠.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은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다 보니, 저평가된 자동차 부품주다 보니 지금 국내 유일의 항공기 착륙장치 전문 생산 업체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접근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가 금요일이니까 일단 금요일까지는 홀딩해보자. 지금 이런 이야기로 하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홀딩을 시켰던 종목인데 실적 발표 이후 상당히 주가가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51,500원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 59,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또 스트레이트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홀딩해 가시면서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걸로 생각이 되고,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 순자산 가치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상당히 낮고 실적도 긍정적으로 발표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위아가 만약에 순자산 가치만큼 올라가게 된다면 대략 12만 원대까지도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자본 총계가 대략 지금 현재 3조 692억 원을 찍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1조 3,951억 원을 현재 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사조 시푸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시푸드 관련 회사들 중에서 제가 가장 일단은 실적이, 즉 재무제표가 좋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그리고 현재 순자산 가치 자본 총계 2,244억 대비 시가총액이 950억 원으로 상당히 자기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극단적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싶고, 특히 오늘장 같은 경우 좀 시장에 부각을 받지 못했던 종목들이 많이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사조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확연하게 상승력이 나타나지는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상승력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속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했던 가격 라인이 지난 8월 중순부터 5,700원에 1차 접근, 5,150원에 2차 접근해서 6,000원대 단기 차익 실현하고 다시 5,400원대부터 모아갔던 종목이었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니까 없으신 분들은 살짝 한번 모아보시고, 웬만하면 평단은 5,400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것이 이 종목은 안전하게 수익 낼 수 있는 평단가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조만간 이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일단 1차적으로 찍을 수 있는 가격 라인은 대략 5,820원 정도 라인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뭐 단기적으로 차익실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조금 더 보면서 6,000원 넘길 때까지 홀딩 하셨다가 대략 한 6,100원 내지는 6,200원 정도에서 단기 차익 실현 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조 시푸드에 대한 이야기까지 오늘 남겨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 바로 연결합니다. 본부장 어떤 종목부터 들어갈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동사는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을 포함한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죠. 온라인 광고, 게임은 물론 음악 컨텐츠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이 종목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역시 실적인데, 올해 실적 개선세 여전히 기대가 되고 있죠. 영업이익은 1,572억 원 수준이고,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당기순이익 또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동사의 기업 가치는 결국에는 올 연말까지는 적어도 실적에 대한 우려가 크게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급입니다. 최근 9월 이후였죠. 올 9월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국내 증시에 소폭 유입이 되면서 시장이 소폭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동사 또한 외국인 기관 할 것 없이 최근 1개월 기준 매수 우위를 여전히 보이고 있고, 그중에서도 기관보다는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급 또한 매우 좋아요. 마지막으로 볼 것은 역시 가격인데, 카카오 같은 경우 최근 1년 최고가를 오늘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전 거래일이었던 금요일은 역시 그날 기준으로 최고가였죠. 시장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살아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였을 경우 흔히 말하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지금 카카오가 딱 그렇단 말이에요. 카카오 같은 경우 지난 9월 4일에 13만 9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형성을 했는데, 그 가격을 10월 중순부터 돌파를 하였고, 지금은 역시 탄탄한 수급을 기반으로 해서 3거래일 연속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회복과 동사가 현재 보이고 있는 수급, 실적, 이 모든 것을 감안하면 저는 카카오가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16만 8천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해당 가격대는 지난 2017년 기록한 최고가인데, 개인적으로 올 연말까지 가지고 가면 이 가격도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혹시나 넘게 되면 그때는 18만 원 정도까지도 보도록 하고요. 손절 가격은 11만 6,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인터로조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컨택트 렌즈의 제조와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죠. 최근에는 시력 교정을 원하고 있는 인구의 증가, 의료 분야의 세분화되는 양상에 따라 비전 케어라고 하는 산업으로 분리되면서 이제는 의료기기 분야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컨택트 렌즈의 경우에는 제품의 개발이나 상당한 임상 실험을 통한 안정성 검증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시장에서의 판매를 위해 각 국가별 안정성 기준을 다수 통과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물론이고 EU와 브라질 그리고 일본까지 최대 8개 국가에서 제품 인증과 허가를 보유하였고 올해 같은 경우 중국과 일본 매출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인트로저 같은 경우에도 실적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매출액은 최근 5년간 최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매출액 기준으로는 911억 원, 영업이익은 224억 원 수준인데 지난해 고정비용의 증가와 일시적인 자금 집행에 따른 실적 감소를 주가의 약세 그리고 하나의 기저효과로 본다면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3천억 정도 되는 기업인데 최근 1개월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도 기관 측, 특히 연기금에서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장중 6%, 참고로 6%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이후 최대 변동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가가 특정 방향성을 보일 때 변동성이 확대가 되죠. 그래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그날 만약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쪽으로 방향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인트로저가 지금 딱 그렇단 말이에요. 시장이 오늘 개선되는 가운데 최근 3개월 기준 최고 변동성을 보였고 수급 또한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 고점을 돌파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해당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목표 가격은 제가 짧게 3만 원 우선 드립니다. 하지만 3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무난하게 돌파한다면 그때는 3만 3천 원까지도 보유를 하시고요. 손절 가격은 2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포비스-TNC입니다. 동사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원, 한국 어도비 시스템 교육용 총판이죠. 전국 초중고 그리고 대학교는 물론이고 교육행정기관 등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회사인 주식회사 디모아는 기존 상업용 소프트웨어의 공급과 국내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단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실적 또한 매우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62%나 증가하였고 그러한 상황에서 올 연말까지 3분기, 4분기 실적 또한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기술적 흐름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동사가 1,500원, 1,55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드문드문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술적으로 중요한 이평선이 지금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방향성이 잡힐 겁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어제 그리고 오늘 양봉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방향성은 위쪽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1,845원, 손절 가격은 1,455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종목씩 총 6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 좀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죠. 구형테크였는데 어땠습니까? 지금 양호하게 일단 횡보 추세를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저평가된 자동차 차체 부품주이고 또 올해 실적이 2018년 실적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홀딩 유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만간 이제 뭐 수소차 관련 분야가 다시금 또 이슈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전기차 관련 쪽도 이슈화가 되기 시작하면 이 구형테크도 이제 그에 맞물려서 상승력이 같이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해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자, 오늘은 수산중공업입니다. 아까도 예.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렸죠. 네. 잠깐 이제 차트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수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해드리지만 저평가된 테마주입니다. 지금 순자산 가치가 1,023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이 866억으로 좀 정치 테마에 살짝 지금 엮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평가된 상황에 놓여져 있고요. 2018년 영업이익이 4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67억 찍었지만 지금 일단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1분기가 대략 19억 그리고 2분기가 38억 나왔기 때문에 2018년보다는 확실히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2017년보다도 실적이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수산중공업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정치 테마 주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저평가까지 지금 돼 있으니 만약에 정치 테마 바람이 조금 더 불게 된다면 조금 더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본 바탕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일단 1,590원 이하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800원대까지 단기적 차익 실현 목표 그리고 이 상태로 만약에 밀리게 된다면 1,550원 손절 라인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청원 본부장 연결합니다. 지난 시간에 대형주 삼성전기 이야기해봤잖아요. 결과 어땠습니까? 네. 사실 결과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그냥 계속해서 보합권 움직임,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단기간에 어떤 성과가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 삼성전기를 추천을 하면서 현 시점에서 시장이 매우 개선될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를 단기보다는 중기나 장기적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이죠. 비록 시장이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동사의 주가는 소폭 약세. 하지만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22평선을 정확하게 밟고 아랫꼬리를 달면서 모양을 잡아주고 있다는 점. 수급의 악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토대로 오히려 오늘과 같은 시점에 추가적인 매수를 하거나 신규 매수를 한다면 저는 올 연말까지 분명히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기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고요.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면서 이 종목을 한번 편입해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삼성전기 또한 현 시점에서 편입할 것을 매우 강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조금 더 긴 시각으로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아 보이십니까? 네, 오늘은 인터로조입니다. 사실 이 종목이 오늘 6% 정도 상승을 해버려서 단기적으로 들어가더라도 큰 수익을 보기에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드린 것처럼 주가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이 있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로저 같은 경우 지금 지난 8월 이후로 최대 변동성을 보이면서 오늘 움직임을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호재거리가 있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아무리 괜찮다 하더라도 시장의 상승보다 분명히 강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도 괜찮고 거래량 또한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 그래서 인터로저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오늘 들어가도 좋은 결과가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목표 가격은 짧게 3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가급적 인터로저, 그게 아니라면 금일 종가에 인터로저 한번 매수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터로조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월요일 시장의 특징주를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들어오십니까? 일단은 비덴트입니다. 오늘 비덴트가 상한가죠. 시작하자마자 예.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요날 대략 10월 29일 날 기술적으로 한번 잡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한번 언급을 해드릴까 말까 하다가 조금 이제 너무 이슈적인 종목이다 보니까 좀 리스크가 있어서 이야기를 그래서 안 하신 거죠? 네, 하지 않았는데 하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맞네. 이제 이슈적으로 부각받은 게 BTC 홀딩스 컴퍼니 지분을 한 대략 7.41% 정도 원래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대략 23.24%를 1,150억 원에 넘겨받기로 하면서 다시 또 이 비트코인 관련 주로 좀 엮여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원래 이제 빗썸 매각 이슈가 맨 처음에 빗썸 매각 이슈가 맨 처음에 불어닥쳤는데 잔금을 내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 이 상장사 지배력을 더욱더 이제 키우면서 지금 BT1, 버키 스튜디오, IOK, 옴니텔 이런 지금 상장 종목들이 지분이 이렇게 지금 현재 방송에서 보이시는 것 같이 이제 복잡하게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버키 스튜디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옴니텔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BT1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IOK도 오늘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현재 지금 이 BTC 홀딩 컴퍼니와 빗썸 코리아로 인해서 지금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좀 따라잡기에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 언급드린 거 일단은 이제 이 비덴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덴트가 과연 이제 어디쯤에서 저항을 받을지 그 자리를 한번 선정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내일 조금 더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했다 보니까. 그래서 17,850원 정도 자리를 돌파하는지 못하는지 일단 그걸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7,850원이 돌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한 24,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17,850원 돌파 여부 확인하시고, 17,850원을 강력하게 돌파하고 17,850원으로 다시 밑으로 밀리지 않는 한 24,000원까지 바라보시는 전략으로 보유하신 분들만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전략들까지 하나 주셨고요. 이청원 본부장도 여쭤봅니다.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들어오십니까? 저 또한 동일한 흐름, 동일한 이슈로 움직인 IOK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투자가 자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함께 오늘 개장 초 강하게 상한가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빗썸 관련된 이슈가 예전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죠. 그때는 두올 산업이라고 하는 기업이 인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이슈만으로 이틀 연속 상한가에 진입을 했는데 결국 철회를 하면서 주가가 말 그대로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슈가 아니라 인수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확실성이 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해당 이슈가 오늘을 넘어 내일까지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IOK 가지고 계신 분들 현재 매수 잔량이 많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소폭 갭 상승과 함께 단기적으로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IOK 오늘보다는 내일 개장하는 시점에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 가급적 매도하셔서 수익 실현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상화폐 관련된 특징적인 부분을 두 분이 차례차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좀 궁금한 게 2100선에 좀 생각보다 쉽게 안착을 하고 있잖아요. 두 분께 좀 이번 주에 2100선에 좀 이렇게 안착이 좀 스무스하게 간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갈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2100선이 깨기가 어려웠는데 생각보다 쉽게 깨고 올라왔거든요. 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지수가 글로벌 시장의 리스크를 크게 받지 않고 상승력이 잘 나타나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2113 라인이 이제 돌파가 된다면 2166 라인까지도 상승력이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 돌아 이야기를 했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출연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 날 상승력이 괜찮았잖아요. 그때도 그 흐름을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만약에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정도까지도,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번 주 금요일 날까지 추가적인 긍정적인 상승력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열릴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166선 정도까지도 상승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데 655 라인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686 라인까지도 상승력을 더 열어두고 코스닥도 이제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이제 우리한테 남겨진 시장 리스크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인데,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무역 협상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따르면 지금 아이오와 주였나요? 거기서도 이제 협상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협상에서 돌발적인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현재 시장은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경제 지표적인 측면으로 보았을 때는 지금 이번 주 발표나는 것들은 전부 다 중요한 이슈가 이제 서비스업 PMI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시장 참여해서 지금 보셨겠지만 서비스 PMI가 그렇게 시장을 좀 강력하게 흔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좀 눈여겨봐야 될 지표는 8일날 금요일날 발표하는 중국 무역수지 그리고 수입 수출에 따른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실제치. 수입 수출이 예상치보다 더 안 좋게 나와버리면은 그것은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경제 여파가 강력하게 중국을 지금 덮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경제 우려에 대한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또 불거지게 되겠죠. 지금 요거 하나 남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중 간의 무역 협상 특별한 어떠한 돌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중국의 무역 수지 발표 날까지는 긍정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남겨주셨고요. 또 이청원 본부장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이 조금 다르실 수도 있고요. 자유롭게 좀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번 주 시장 혹은 향후 2100선 안착 여부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주 시장 흐름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을 것 같고 2100 안착 여부보다는 연말까지는 분명히 좋은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확실성, 즉 리스크죠. 지난해부터 국내 시장에 지속적으로 발목을 잡았던 리스크는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그런데 지금 스몰 딜이라고 하는 형태로 매우 조금씩 관계가 개선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미 증시는 물론이고 국내 증시 또한 시장 위험, 즉 마켓 리스크로부터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장의 주도주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장이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누군가는 반도체 바닥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미증시가 계속해서 잘 가는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흐름도 좋고 필연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상승도 두드러진다는 점.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자연스럽게 상승 흐름에 놓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오늘도 의미 있는 수급이 나왔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에서 장중 7천억 이상의 순매수가 나왔는데 매우 큰 물량입니다. 그래서 장 초반 선물 지수 기준으로는 오늘 시가가 280.50포인트였는데 이 가격을 한 번도 깨지도 않고 283.15까지 약 4시간 만에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결코 나쁠 것이다.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과 같은 시점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그중에서도 대한민국은 역시 반도체를 위주로 하고 있는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토대로 해당 섹터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계속해서 공략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연말까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번 주 흐름 괜찮을 것이고 2100포인트 안착 여부 이것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한 달 동안 그렇게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2100이라는 수치를 지금 가볍게 11월 되자마자 안착하고 올라서는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 긍정적인 코멘트를 두 분께서 또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 상황에 맞는 이제 종목 상담 바로 또 이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은 8414번님이 아스트 937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30% 지금 보유 중이라고 하십니다. 향후 전망 어떻습니까?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올해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전년 실적보다는 긍정적으로 실적 발표가 나올 모습이고요. 근데 예상치보다는 조금 달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실적이 긍정적으로 지속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될 어떤 그런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이긴 하지만 지금 시가총액이 상당히 자기 자본총계 대비보다 많이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시장에 살짝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아스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세를 막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눌렸을 때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매수가가 9,370원 수익권이네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현재는
전량 차익 실현을 합니다. 전량 차익 실현을 하고 내려오면은 11,500원 정도 자리에서 재매수 접근을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성장하는 회사고 자기 자본 총계 대비 시가총액이 살짝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간 조정은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 조정을 만약에 받게 된다면 다시 뭐 12,300원 내지는 11,500원 정도 자리까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전량 매도하고 기술적으로 12,300원 이하로 또는 11,5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평단을 끌어내리면서 재매수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 종목은 1668번님의 아세아텍입니다. 4,700원 매수고요. 이 비중이 굉장히 높네요. 80% 장기 보유 여쭤보셨는데 이청원 본부장님 장기 보유 괜찮아 보이십니까? 냉정하게 말해서 그리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비중이 80%나 되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하면서 가지고 가는 방향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 크게 세 가지 테마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남북 경협주로서의 테마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예전과 같은 관계는 분명히 아니죠. 얼마 전 금강산 관광 개발에 대한 이슈도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당시에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언제 어느 시점에 호재가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에 호재거리가 있을 경우에 주가가 반응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보유 의견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 종목 같은 경우 수소차 관련 테마 종목입니다. 수소차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역시 유효하다 하더라도 현 시점에서 수소차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지는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 테마주, 즉 황교안 의원의 정치 테마주인데 얼마 전에 황교안 의원이 좋지 않은 발언을 함으로써 지지도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와 걱정도 있습니다. 테마에 대한 움직임, 그것 중에 하나라도 크게 나오면 주가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마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악재가 나와버리면 그 악재에 의해 주가가 밀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홀딩 의견을 드리는 이유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보유를 하시되 매수 가격인 4,700원까지 오면 미련 없이 정리를 하시고 손절 가격은 10월 24일경 기록했던 3,800원. 이 가격을 혹시나 이탈하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하십시오. 아세아텍에 대한 가격적인 전략들 또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 바로 이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포스코 ICT입니다. 9571번님의 종목이고요. 4,880원의 비중 20%. 이 종목은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예, 되게 성장하고 있는 일단은 그렇죠. 포스코가 만든 일단 시스템 통합 업체이고 스마트 팩토리나 아니면 로봇 플랫폼 사업 그리고 산업용 제어 시스템, 보안 솔루션 이런 것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일단 포스코 ICT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좀 많이 부각을 받았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단은 1분기, 2분기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엄청나게 늘어날 전망이지만 일단은 순자산 가치 3,530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7,473억으로 이미 시장에 좀 부각을 받은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성장성을 보기보다는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행히도 지금 매수하신 분이 수익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술적으로 언급하기가 좀 편합니다. 4,870원은 이탈되지 않는 이상 홀딩 하시는 거예요. 4,870원 위협하면 전량 매도하고 기술적으로 다시 공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4,870원을 일단은 익절 내지는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일단 단기 저항자리 5,000원 저항 여부 한번 판단하신 다음에 5,000원이 돌파가 되면 5,250원 정도 자리까지 5,250원도 돌파가 되면 한 5,500원 정도 자리까지 가서 전량 매도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ICT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오로라 올라와 있습니다. 삼성출판사 급등과 함께 좀 분위기를 탔던 종목인데 6151번님께서 13,000원의 비중 20% 담고 계시다고 하네요. 이청원 본부장님 오로라는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보유를 하십시오.
다만 큰 폭의 주가 상승은 기대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매수 단가 부근에서는 정리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삼성출판사와 관련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이라고 하는 이슈가 나오면서 얼마 전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슈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즉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영향력이 가장 크고 그에 따라 주가의 상승 또는 하락도 가장 큽니다. 이후로는 점점 그 이슈에 의해 주가의 변동성이 줄어들게 되죠. 지금 오늘이 매우 딱 그런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오로라 같은 경우 10월 22일과 10월 24일 두 번에 걸쳐 큰 폭의 주가의 변동성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로는 지금 변동성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거래량 또한 줄어들면서. 그러다가 다시 한번 해당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다면 오로라는 결국에는 현재 주가 수준 혹은 이슈가 나오기 전 수준으로 주가가 회귀를 할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투자자님께서 오로라, 즉 이슈가 이제는 누그러드는 시점에 있는 이 종목을 보유하기보다는 비중이 크지 않은 상황이니까 가급적이면 매수 가격 부근에서 전량 매도하셔서 아까 제가 늘상 이야기했던 시장이 연말까지는 분명히 좋을 것이라는 점을 토대로 시가총액 강의, 그중에서도 반도체 업종에 있는 종목을 눈여겨보시면서 투자를 한다면 저는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로라는 미련 없이 매수 가격 부근에서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로라는 매수 가격 부근에서 좀 편안하게 정리하자라고 짚어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또 이어갑니다. 3509번님의 셀리버리입니다. 47,500원에 비중 10%. 최근에 또 셀리버리가 급등을 좀 보였죠. 네.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이제 신약 개발주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셀리버리 같은 경우는 양리물질 생체 내 전송 기술과 그리고 이를 적용한 단백질 소재 바이오 신약물질 개발 및 이전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뭐 다양한 지금 신약 후보 물질을 만들고 있는데요. 파킨슨 치료제 그리고 췌장암 치료제, 골형성 치료제, 고도비만 당뇨 치료제 등을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적이 없어요. 그리고 순자산 가치가 340억짜리가 현재 시가총액이 4,223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셀리버리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좀 기술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고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의 반등력에 이제 같이 편승하여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현재 시청자분은 수익권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상담하기가 아주 수월해요. 자, 53,000 그렇죠. 예. 53,600원을 이탈시키면 그냥 전량 매도입니다. 아시겠죠? 만약 지금 현재 지금 54,000원 정도 터치하고 있는데 53,600원 이탈시키면 전량 매도, 뒤도 안 들어보고 일단 매도하시고 자, 53,600원 이탈되지 않고 만약에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일단 6만 원 정도 자리까지 만약에 강력하게 나타난다면 68,0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제한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셀리버리에 대한 이야기 편안하게 남겨주셨고요.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번째 종목은 그린플러스 7774번님의 종목이고요. 11,600원에 비중 10% 담고 계시다고 하네요. 비중은 적절한 것 같은데 이청원 본부장님 이 종목은 어떻게 합니까? 네, 우선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좋은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동사 같은 경우 얼마 전 테마성으로 한번 크게 주가가 뛰었습니다. 그것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스마트팜 투자 확대 수혜 종목이라고 하는 점인데 동사 같은 경우 국내 최대의 스마트팜 시공 업체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올 11월 정부가 한국형 스마트팜 확산 정책 최종 사업자를 선정할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얼마 전 주가가 저렇게 크게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사가 현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슈는 모두 사라졌다고 할 수 있죠. 개도국 지위가 이탈될 것이다, 박탈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그 결정이 있기 전에는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이미 결정이 났죠. 불확실성은 확실성으로 변했고 확실성으로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리스크가 없다라는 거예요. 리스크가 없는데 기대 수익도 당연히 사라지겠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종목은 테마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실적과 재무 구조 혹은 수급 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480억밖에 안 됩니다. 결코 크지 않은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크게 개선될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특별한 호재거리가 없다면 역시 이 종목은 예전에 보였던 것처럼 매우 얼마 되지 않는 거래량, 하루에 때로는 4,000주만이 매수가 되고 매도가 되었던 것처럼 거래량이 너무 없던 그 시점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렇게 거래량이 없고 오히려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피하시고요. 그것보다 이 종목 현재 보유하고 있고 현재 손실권에 있기 때문에 우선은 보유를 하시되 이 종목 또한 매수 가격 부근까지 오면 미련 없이 정리하시고 종목을 교체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린 플러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시간 관계상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디자인 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희망투자연구소의 이초원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2130선을 오늘 돌파하면서 마무리를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보시면 많이 올라가네요. 28포인트가 넘게 하루에 올라갑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중 고점 부근 현재 마무리가 예상이 되고 장중에 2130포인트도 지금 터치를 합니다. 일단 2130선을 매물대 소화가 잘 되면 다음 구간으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2100선은 지금 안착하는 모습이고요. 30선을 오늘 안착을 하는지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매물대 소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수급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물량은 비슷합니다. 411억 원. 그런데 기관이 매수 물량 더 늘렸네요. 4,667억 원대까지 늘립니다.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모두 다 사고요. 특히나 금융투자,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개인은 4,900억 원대 강하게 또 매도를 가져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삼성전자가 어느새 52,000원대까지 올라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삼성전자 매일매일 올라가고요. SK하이닉스 1.93% 상승하면서 역시나 같이 갑니다. 네이버만 좀 하락하는 모습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40만 원 회복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셀트리온 빠지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보합권까지 다시 올라와 줬고요. LG화학과 신한지주가 1.78, 0.35% 역시나 빨간불 켜줍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67, 코스닥도 상승폭을 조금 더 키우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669, 670포인트대까지 오늘 잠시 터치를 하는데 바로 미끄러져 내려왔다가 다시금 장중 고점 부근으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 개인만 삽니다. 1,088억 원. 그런데 기관 외국인 매도고요. 기관 가운데서 금융투자 쪽에서 꾸준하게 339억 원 현재도 매수 포지션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안 밀리고요. 다음 살펴볼까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하고 HLB 올라가고 HLB 생명과학도 올라가고 뭐 전체적으로 상위주들 괜찮습니다. CJENM 목요일날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과 실적 발표했는데 두 종목 다 잘 달리죠. 펄어비스 2.5% 유일하게 하락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6위부터 12종목들인데 헬릭스미스가 오늘 좀 아쉽네요. 2.5% 좋은 장에서 헬릭스미스는 또 조금의 하락이 나오고요. KMW가 지금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저조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뭐 플러스로 나왔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면서 5G 관련 종목들이 우르르 같이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메디톡스 빠지고 SK머티리얼즈와 슈젤 올라가면서 오늘 월요일 시장 마감이 예상됩니다. 네,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장 마감 상황 그리고 내일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장 마감 괜찮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오르면서 마감을 좀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수급에서 있어서 기관, 특히 금융투자와
연기금에서 상당히 많은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랜만에 기관들이 4,500억 이상 매수하면서 코스피 시장을 좀 견인할 모습.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물량이 상당히 작지만 반면에 선물 쪽에서 만개하기 넘는 매수를 하면서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대규모 매수 그리고 현물에서의 기관의 대규모 매수에 힘입어서 코스피 시장이 1% 중반대에 가까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면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홀로 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 좀 취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시장의 상승세 편승하면서 역시 상승하는 마감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네. 그 모멘텀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올라간 모멘텀이 훨씬 더 많을 것 같고요. 내린 종목들도 있어요. 어떤 모멘텀으로 오르고 내렸습니까? 네, 오늘 전체적으로 하락 모멘텀은 좀 시장에 반영되는 모습을 좀 찾아보기 힘들었고요. 상승 모멘텀 역시 장 초반에 미국 시장이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마감 우리 시장에 좀 훈풍을 불어넣었는데 특히 이 취업자 수 증가가 12만 8천여 명 예상치를 좀 상회할 모습을 보여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조업 지표라든지 다른 서비스 지표에 비해서 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잘 나오는 편입니다. 지금 현재 109개월 연속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호황을 좀 구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장 초반 강한 좀 상승 모멘텀을 작용을 했고요. 여기에 장중에 한일 정상 문 대통령과 아베 정상이 만나면서 한일 회담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강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시장은 하락 모멘텀보다는 상승 모멘텀에 더욱 민감하게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섹터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궁금한데 내린 섹터 별로 없었을 것 같고요. 상승 섹터가 훨씬 많았죠? 네, 오늘은 전체적으로 대부분 섹터가 다 상승을 했고요. 특히 증권업종이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3% 훨씬 넘는 4% 가까운 상승을 기록하면서 증권업종이 오랜만에 강하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낙폭이 좀 컸었던 건설과 유통업 등들도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섹터들이 고르게 상승하는 모습, IT도 2% 가까이 상승하면서 역시 좋은 모습, 주도주와 낙폭이 컸던 종목이 동시에 다 같이 강하게 상승하면서 전체적으로 섹터가 강하게 상승했다. 다만 운송 장비 업종에서는 현대차가 미국에서 올 지금 이번 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수입차에 대한 고단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상승이 제한되는 모습, 운송 장비 업종이 좀 상승이 억제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섹터들이 대부분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 분석까지 해봤고요. 마감 지수 정리한 데를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얼마에 마쳤을까요? 2130포인트 터치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1.43% 급등하면서 2130.30 장중 고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살펴봅니다. 0.92%나 올라갔네요. 668.45포인트의 장 후반에 바짝 또 올라왔고요. 원달러 환율 짚어봅니다. 결국에 1160원이 무너졌네요. 6원 40전이나 내려가면서 1159원 20전에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롯데 정밀화학 제한적인 반등 또 올라와 있습니다. 롯데와 관련된 종목들을 그래서 저희가 쭉 살펴봤는데 정말 희비가 좀 엇갈렸습니다. 롯데케미칼 오늘 안 됐고요. 정밀화학도 그렇게 뭐 지금 상황이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는 게 좋겠습니까? 주제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롯데 정밀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최근에 이제 레포트들을 좀 보면 화학 업종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상당히 많이 다뤄졌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이 화학 업종 중에서 증권사 레포트들이 가장 탑으로 뽑은 종목이 바로 이 롯데 정밀화학입니다. 대부분의 화학 종목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서 롯데 정밀화학만큼은 그래도 긍정적인 레포트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럼 왜 롯데 정밀화학만 업종 내에서 상당히 강세로 부각되고 있나, 추천을 받고 있냐,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종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보셨다시피 대부분의 가격적인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화학 업종들 혹은 화학 업종과 관계되어 있는 2차 산업들은 상당히 고전을 견치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514억이라는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는데요. 아마 화학 업종
시장 중에서는 상당히 드물게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럼 롯데정밀화학이 왜 이렇게 예상치에 부합하는 유일한 종목으로 나왔느냐라는 부분을 보면 전체적으로 염소 계열 이익이 상당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 ECH라는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데요. 이 ECH는 에폭시라는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원료가 됩니다. 이 에폭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뭐 강화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보호 필름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접착제 상당히 폭넓게 쓰이는 제품인데 바로 이 에폭시를 만드는 주 원료가 ECH인데 중국 업체들이 이 ECH와 관련된 업체들이 최근에 3분기에 들어오면서 가동 중단하는 상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중국발 전체적으로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45만 톤 정도 생산 물량이 줄면서 가격이 한 10% 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실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롯데정밀화학은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좀 제외하면은 뭐 가성소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하락함에 비해서 뭐 전력 생산이 오히려 증가하면서 상당히 업황이 좀 부진했고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으로는 가격은 하락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물량이 좀 증가하면서 이 상세가 되면서 좀 중립적인 포지션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화학 제품군들로 본다면 바로 ECH와 관련된 물량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과연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를 좀 보시면은 중국 업체들이 이 ECH 원료와 관련해서 생산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ECH의 원료가 되는 부분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지를 못 맞춰서 공장 가동률을 낮추는 방향을 좀 잡으면서 3분기에는 롯데정밀화학이 상당히 혜택을 좀 입었습니다. 이 부분은 업체들이 가동을 정상화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실 가동이 되지 않고 있고요. 12월 달 정도는 가야지 정상적인 가동률이 나올 것이다. 이 부분이 또 다시 나오면서 또 가격이 한 6%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롯데정밀화학은 4분기까지는 이 ECH 효과에 인해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반면에 이제 12월 달부터 중국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ECH 가격의 반등이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 1분기부터는 다른 화학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롯데정밀화학도 상당히 실적에 좀 압박을 받을 개연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놓고 보신다면 롯데정밀화학이 다른 화학업체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ECH의 좀 가격적인 덕을 좀 보면서 올 4분기까지는 실적이 선방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신다면 올 4분기까지 특히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는 배당이 상당히 매력적인 회사입니다. 4% 넘는 배당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 4분기까지 배당락 정도 전까지 보유하는 전략으로 좀 보시면서 가격적인 상승 효과도 좀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내년 1분기부터는 다시 화학종 평균에 복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 상승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일 시장에서 저희가 볼만한 종목 오늘 선정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입니다. 하나 머티리얼즈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뭐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된 제조 공정에 쓰이는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올 한 해 뭐 가장 뜨겁게 다뤄졌던 업체 중에 하나인데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일본과의 무역 분쟁이 불어나면서 IT 계열에서 소재 원료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기업들이 상당히 올 한 해 각광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하나 머티리얼즈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된 특수가스를 생산하면서 이 국산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정부 정책과 함께 시장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실적도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많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 상당히 수출이 어렵다, 공정 자체가 수익이 좀 떨어지고 있다,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가가 밀리지 않는다는 점, 특히 이 하나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공장이 미세화, 파트화 되면서 오히려 수요가 좀 더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나아질 개연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퍼가 10배 미만에 해당되는데요. 반도체 관련된
업체에서 특히 소재 재료 관련된 종목 중에서 퍼가 10배 미만 정도 되면 상당히 저평가 영역에 들어와 있다. 전체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큰 폭에 뛴 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점에서 저평가 메리트도 상당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10월달 넘어서면서부터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10월달 이후에 약 한 달 정도 만에 기관이 한 105만 주 이상 집중적으로 매수하면서 전체적으로 수급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일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12,000원대에서 바닥을 좀 다지면서 전체적으로 바닥을 만든 이후에 보시면은 상승할 때 거래량을 상당히 많이 동반하면서 상승 이후에 오히려 거래량이 더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매집 확장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16,000원을 돌파한 이후에 19,000원대 정도에 붙었다가 눌림목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모양이 됐죠. 눌림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구간을 좀 기대할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이 구간에서 바로 접근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연말까지 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도 마지막 이야기가 준비가 돼 있죠. 네, 오늘도 말씀드린 하나 머티리얼 종목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 내일의 종목 330에서는 미리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리 공개가 된 종목을 오늘 급등 전에 잡으실 수가 있고요. 가격적인 전략까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창 내일의 종목 330에 접속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지환 멘토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 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